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019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듯 하루가 다르게 쌀쌀함을 더해가는 날씨는 수험생들에겐 긴장감을 더하는 듯한데요. 몇 해 전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가 크게 유행했었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선 수능에 도전하는 만학도 수험생들을 만나봅니다. 11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능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늦깎이 수험생들의 도전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배움의 열정으로 무장한 만학도들을 만나봅니다. 용산구에서 청소년들의 끼를 펼치는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아리 공연과 벼룩시장 등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빈집 프로젝트. 하지만 무리하게 빈집을 매입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단풍축제가 열렸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답게 올해는 책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긴장되고 또 부담스러운 날의 연속일 텐데요. 나이는 많지만 여느 고3 못지않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늦깎이 수험생들을 천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일성여고의 3학년 2반 교실. 오규월 학생은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78이라는 나이가 말해주듯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요점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버겁지만 여느 고3 못지않은 수험생의 생활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떨리죠. 어떻게 떨리세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도 해보고 싶고 또 평생 한 번뿐이 없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수능을 앞둔 또 한 명의 만학도는 올해 나이 67의 김복동 학생입니다. 자녀 넷을 키우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배우려 했지만 캠퍼스를 보면서 대학 진학의 꿈이 생겼고 급기야 수능까지 보게 됐습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은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한번 봤을 때 이제 국어 같은 건 지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시험 공부는 막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보면서 하는데 그것도 막 피곤하면 졸리거든요. 수년 전부터 꿈꿔왔던 시험이기에 이제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이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욕심은 한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무리야 뭐 욕심이 많은데 역시 나이는 있더라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꾸준히 잘 거예요. 네. 욕심은 하나 없죠. 어려운 점은 또 많아도 뒤늦게 이제 오니까 내가 이제 아주 어린애가 된 기분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제가 이제 다 끝마치고 막 이렇게 이제 한 거 보면 너무 저도 참 대견스럽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여.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들의 다짐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대부분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인데요. 용산구에선 청소년들이 끼와 흥을 발산하고 4차 산업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11명의 댄서가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순식간에 자중을 압도합니다. 용산구 청소년 문화축제 락원의 동아리 경연입니다. 올해엔 총 1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끼와 흥을 원없이 내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좀 떨렸어요.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진로를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동아리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다 보면 약간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게 저는 더 정이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인 3D펜과 프린트를 접해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체험 부스 등도 마련됐습니다. 그중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벼룩시장은 인기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500원이요. 여기요.
나중에 가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태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녹사평 광장도 있고요. 넓은 데서 관내 학생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된 문화축제, 용산락원. 잠시 학업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든가 범죄 발생 같은 게 저희가 재생의 차원에서 빈집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빈집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그 자리에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그런데 프로젝트의 핵심인 빈집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 즐비한 연희동 주택가. 도로에서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대지에 과실수로 가득한 정원까지. 언뜻 봐도 고급 주택의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 집을 2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빈집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한 것. 해당 주택을 알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집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빈집 정비에 따른 특례법에 따르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희동 주택 등기부 등본입니다. 서울시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건 올해 3월. 법에 규정된 빈집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지난해 3월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곳엔 올해 1월까지 집주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주인이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까지 10년 넘게 거주했다며 왜 이곳이 빈집으로 분류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번 내부 수리를 좀 거치시고 그러고서는 계속 집주인이 관리하면서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저 집은 그렇게 고급 주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건평을 보세요. 그리고 지어진 외관을 보시라고요. 저게 어디 허름한 집이에요. 저는 누가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집 매매했나 했어요. 근데 서울시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지난 5월 서울시가 내놓은 빈집 프로젝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앞에서 거론된 연희동 주택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빈집 8채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 지역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빈집을 선정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이 지역 슬럼화를 가져온다며 빈집 프로젝트의 의미를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강조해왔습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방치된 빈집에 초점을 둔 겁니다. 범죄, 지역 환경, 안전 문제와 같이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의해서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그다음에 더 넓게는 이제 전체 저희 구역으로 퍼져나가는 게 지금 문제들이고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된 연희동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빈집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단독주택. 이곳 역시 서울시가 빈집 프로젝트를 위해 15억 8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2년 전 증축을 했던 기록으로 보아 빈집이 된 지는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을 둘러싼 높은 담장과 그 안에 보이는 넓은 정원. 연희동 주택과 마찬가지로 고급 주택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매입한 강북구 미아동의 또 다른 주택. 오래된 단층집이지만 깔끔하게 페인트 칠된 외관이 돋보입니다. 골목길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띄는 이곳. 얼마나 방치됐던 빈집인지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지조차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해당 주택 건너편에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있다며 의아해합니다. 깨끗한데 집이 최근에 비어졌구만 그러면.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지만 최근에도 새벽으로 오면 뭐 짐을 들고 들어갔다 드는 것 같더라고. 빈집인데. 이 집은 얼마나 됐어요, 빈집인지? 너무 습관하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들이 왜 빈집 프로젝트에 선정됐을까? 보도자료에 명시됐던 방치된 빈집의 기준은 무엇인지 서울시에 물어봤습니다. 일단 연희동 주택의 경우 빈집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성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매물로 나와 있던 연희동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는 것. 또 방치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매입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그게 일단은 어쨌든 집이 비어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뭐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그 슬럼화시키는 어쨌든 요인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인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서울시가 빈집 프로젝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빈집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시가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빈집 매입 건수는 130여 채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맨 처음에 시작된 그런 빈집을 구입을 안 하고 그냥 매물로 나와 있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구입한 거가 굉장히 하여튼 문제점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빈집을 매입하는데 법적 근거가 아닌 시장 방침에 따라 집을 사들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장 방침 받아서 쪽에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대학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매입을 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는 법으로 산 게 아니라 저희 방침에 의해서 샀다고 좀 보시고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빈집 프로젝트를 위한 좀 더 명확한 빈집의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빈집 매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추정치보다 빈집이 적었던 데다 집주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집이 빈집이 될 순 없습니다. 빈집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방치란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올해도 어김없이 석촌호수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단풍축제에선 독서의 계절 가을답게 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석촌호수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형형색색 물든 단풍이 호수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가을 단풍이 벌써 들었구나라는 시대 감각, 계절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단풍 보는 것보다 여기 축제를 참여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한 장 한 장 책장도 넘겨보며 가을 정취에 취해봅니다. 단풍도 들고 분위기도 괜찮고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책도 재밌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책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책을 주제로 축제가 꾸며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오던 송파 북 페스티벌이 올해는 석촌호수 단풍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도서 플리마켓과 시 구절 쓰기 등 책과 관련된 갖가지 체험 행사가 축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책 그리고 단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 단풍이 멋들어진 이곳 석촌호수에서 책과 단풍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분들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매년 가을의 정취를 선사해주는 석촌호수 단풍축제. 축제는 마무리됐지만 올해 늦더위로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석촌호수의 단풍은 이번 주 더 붉은 빛을 뽐낼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 구이동 미가루 골목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음식점 요리 대결 등을 펼친 블록 파티에 이어 이번엔 먹고 즐기는 고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축제의 시작은 주민들의 노래자랑이었습니다. 잔잔한 발라드부터 신나는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실력을 뽐냅니다. 한 중년 여성은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좌중을 사로잡습니다. 미가로 대로변도 축제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플리마켓에선 가방과 신발, 각종 먹거리를 전시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선 상인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며 시식 행사를 펼칩니다. 먹고 즐기고 노는 이름하여 미가로 고고 축제 현장입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붐비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동부지법이 이전한 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구이동 미가로 골목. 극심한 상권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150여 개 가게가 힘을 합쳤고 구비에 상인들이 십시일반한 번영 회비를 더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상인들 간의 소통 부재로 물질적인 반목과 권유포가 되지 않아 점차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발판으로 상인과 주민들이 더욱 확심하여 미가로 상권에 더욱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한편 동부지법이 이전한 자리엔 2024년까지 광진구 신청사와 대기업 계열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구는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경 미가로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한백마을에는 500년간 자리를 지켜온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이곳에서 제례를 지내는데요. 올해는 인근의 마을회관까지 들어서 주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예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라며 귀한 대접을 받았던 측백나무. 가리봉동 한백마을에는 500년 넘게 동네와 함께해온 측백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나무 아래에서 주민들은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500년 동안 가리봉을 지켜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측백나무제는 저희가 추수기를 지나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측백나무제례는 더욱 특별합니다. 마을의 또 다른 구심점 역할을 할 한백마을 둥지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회관 한백마을 둥지는 3층 규모로 마을 카페와 공유 주방을 비롯해 마을 사랑방과 다목적실을 갖췄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시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마을 곳곳 구석구석마다 재정비가 돼서 사례부를 키워 나가야 돼요. 그런 거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장소 자체가 하나의 마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 측백나무. 그 아래 또 다른 화합의 공간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가곡 고향과 향수를 작곡한 최동선 작곡가. 일제에 저항하며 우리 민족 음악의 부흥에 앞장선 음악가기도 합니다. 최동선 작곡가가 20여 년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성북동 자택이 개발의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최근 철거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를 대표하는 작곡가 최동선. 그가 20여 년 동안 살았던 성북동 자택이 철거됐습니다. 자택이 위치한 곳은 성북 1구역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6.25 전쟁으로 피난을 떠나기 전까지 작곡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 개발의 바람 속에 사라진 겁니다. 이곳은 최동선 작곡가가 음악 작업을 한 2층 다락방입니다. 하지만 현재 작은 흔적 하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북동 자택은 1931년에 최동선이 직접 지은 집으로 그는 이곳에서 향수, 고향 등 유명 가곡을 작곡했으며 국악과 민요 체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정지용과 홍남파 등 여러 예술인들이 교류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쯤 되면 많은 작곡가들이 이제 일제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그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음악들을 작곡을 하는데 최동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그 상시 개명을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로는 그때 이제 그런 일본하고 협력하는 음악 작업들을 하지 않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건축학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서양식과 한국식이 혼용된 구조와 작곡과 삶의 공간이 어우러진 당시에는 흔치 않은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의 집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미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미술관, 전시관 이런 용도로 많이 이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음악가의 집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좀 자원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최근 문화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보존의 움직임을 보였던 터라 더욱 안타까움이 큽니다. 보존은 사실은 이제 힘들겠죠. 새로 이제 건물을 사람들은 뭐 그걸 짓기 위해서 이제 이미 돈을 뭐 100억인가 뭐 그렇게 해서 주변 땅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보존해버리면은 이제 건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건물에다가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걸로 건축하다가 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대 음악사에 자치가 묻어있던 최동선 자택. 개발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의해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어젯밤 9시쯤 중구 서소문로의 한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지면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습 작업은 5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 숨도 쉬기 힘들다는 지옥철로 불리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듯합니다. 그동안 4량과 6량 전동차가 섞여서 운행됐는데요. 어제부로 전동차 모두 6량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하루 37편에서 40편으로 편성 횟수도 늘어날 예정인데요. 지하철 9호선 지옥철이란 오명을 벗게 될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